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서울대학교에 초청되어 온 김의신 교수입니다.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암과 또 치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암은 우리 유전인자의 변화로 생긴 유전병입니다. 이 유전병이 어떻게 생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대충 한 15% 20%는 부모에게서 나쁜 유전인자를 받아서 생기고, 나머지는 인위적인, 가령 이제 담배를 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독성이 있는 물질을 흡수한다든지, 또는 이제 환경적인, 가령 이제 미세먼지라든지, 또 이제 여러 가지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든지,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유전인자의 변이가 생기면은 우리 세포 안에서 정말 어린애처럼 자라야 될 그 세포가 늙어서도 어린애처럼 막 자라는 것이 그게 이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유전인자의 변화,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포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, 그 다음에 생리적인 변화,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적인 거, 아니면 이제 해부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, 이 변화되는 과정을 요사이는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분자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사진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암이 이제 자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필요한데,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대사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,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설탕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인데, 이게 이제 중요한 심장이나 또는 이제 뇌에 가서 이게 사용돼야만이 심장이나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, 이 암에서도 이 설탕이 있어야 굉장히 그 세포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가짜 설탕을 주면은 이게 몸이 혼동을 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암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, 일단 들어만 가지 진짜 설탕처럼 그 대사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 가짜 설탕에다가 우리가 동위원소를 붙여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이제 이렇게 그 새까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그 결국은 암이 자라고 있는 부분입니다. 또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요사이는 아주 이제 정확한 의학이다, 또는 이제 맞춤형 의학이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방법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요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제 임파선 암에서 CD20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이 나오는데, 그거를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동위원소를 붙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에서 저렇게 새까맣게 나와 있는 여러 부분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걸 알고, 그 동위원소 중에서도 이 이제 감마레이는 이게 이제 투과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는 필요하지만은 이 베타레이나 알파레이라는 그런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을 쓰면은 그 암 부분에서만 그 세포를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그 새까맸던 점들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이 암이 자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,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, 이 작용들이
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듭니다. 묘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유전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열이 달라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암 세포 자체가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되어 있고 개인에서도 변화무쌍하지만은 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임상에서 많은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. 어느 때 왜 어떤 환자는 어떤 치료에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또 이제 우리가 암 수치 같은 걸 측정할 때 그 리스폰스가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달라서 가지각색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. 이론적으로는 많은 치료를 할수록 도움이 되는데 5가지 이상 다른 종류의 약을 쓰면은 대개 환자가 그 독성으로 해서 사망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약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독성 때문에 제한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. 그런데 진단을 일찍 하면은 비교적 치료하기가 쉽고 또 환자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. 왜 암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명 내지 4명 중에 생기는데 이게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자꾸 오래 살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게끔 이게 창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50대, 60대가 되면은 퇴화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 몸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. 왜 이 질병도 그런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그런 설탕이라든지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거 또 이제 특수한 물질들이 영양분으로도 사용됩니다. 아미노애시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다가 동요연소를 붙여가지고 그 암을 진단도 하고 또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진은 이제 그 전립선 암에서 나오는 물질이 PSM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액티늄 225라는 그 알파레이를 발생하는 동요연소를 붙여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방암에서는 대부분 60% 70% 유방암은 이게 호르몬계통암인데 그 암을 이제 치료할 때 호르몬약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하는 결정을 이 사진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또 이제 그 HER2라는 유전자 아주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은 그 되게 그 암이 나쁜 암인데 그거를 억제시키는 허셉틴이라는 약에다가 약을 쓰는데 그 약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도 이런 사진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폐암에서 각종 우리가 면역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모든 암 치료는 모든 약이 잘 들어봐야 한 40% 50%. 그럼 왜 나머지 50%안 듣느냐? 이런 면역 치료는 되게 20, 30%뿐이 안 듣는데 왜 안 듣냐? 잘 모릅니다.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알고는 있지만은 정확성이 없습니다.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? 그러면 이런 사진을 통해서 그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있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그래도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 환자를 가려서 치료하자 이런 것이 이 사진에서 보여준 거예요. 이 간암에서도 CD8이라는 물질이 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약에다가 동요연소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. 최근에는 이제 이런 사진을 더 분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병리과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병리적인 소견을 합해서 이걸 합해서 사진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병리 슬라이드 조직 검사에 보여주는 것을 합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화까지를 동시에
우리가 알 수 있는 테크닉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한 치료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들이 치매로 많이 사망했습니다. 이 치매는 결국은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아직도 잘 모르죠.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. 유전인자의 변화, 물론 A4, E4라는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위험성이 훨씬 많다.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그런 병력이 있으면 위험이 많다는 걸 알아요. 그래도 정확한 건 아직은 잘 모릅니다.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가짜 설탕을 줘서 조사해 보면 설탕의 그 이용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피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훨씬 더 이제 잘 흐르지 않는다. 이걸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억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그런 모션까지도 이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치매의 대부분은 소위 알츠하이머라는 그 병입니다. 나머지는 여러 가지 파킨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혈관병 이런 것이 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지만 이 뇌 안에 약 1조 그 에스트로사이트라는 뇌세포가 있습니다. 또 한 1000억 개의 그 신경세포가 있습니다. 한 신경세포가 약 10,000개의 신경세포하고 서로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데, 이 사이에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껴있으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. 그게 알츠하이머라는 병인데, 그럼 이 찌꺼기가 왜 생기냐? 이 늙으면은 이 찌꺼기가 원래는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사작용으로 해서 몸에서 사용하다가 그 찌꺼기가 몸에서 스쳐 나가야 되는데,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스쳐 나가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. 왜 없어지냐? 잘 몰라요. 잘 모르지만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 한테서 이게 씻겨내가는 힘이, 그러니까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씻겨내가는 이 클리어런스, 그 아밀로이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손, 발이 덜덜 떨고 하는데,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이 너무나 많은 요인과 병들이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가로서는 굉장히 힘든데, 요새 이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기관,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러는데, 그거가 기능을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, 그걸 사진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뇌 안에 염증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서 모든 병을 촉진합니다. 가령 담배가 왜 나쁘냐?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.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면은 모든 병, 혈관병, 암까지도 이제 뭐 폐염 이런 거 다 생기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밑에도 보시겠지만은 이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것이 있는데, 이것들의 그 기능의 문제도 이제 결국은 이 치매와 연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으로 아밀로이드를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. 뇌에서 얼만큼 집적이 되는가. 그 다음에 또 그 아밀로이드 말고도 타우라는 그 프로테인이 이게 또 집착하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에 했는데, 이것도 사진으로 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치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, 알면 알수록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직도 그 치매에 대한 치료는 아직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.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치매에 걸린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이 빠져서 호르몬 관계도 있을 수 있고, 또 이제 비교적 그 내성적인 분들 또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잘 교제를 않는 분들이 이게 많이 생기니까 굉장히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활동, 이런 대인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,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. 예. 대단히 감사합니다.